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성균관대 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수시 전형에서 교과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보면 교과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졸업 예정자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학생 숫자의 10%. 10%면은 한 2%, 2등급 때 초반?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200명이면 20명, 뭐 그렇죠. 100명이면 10명. 그러니까 거의 2등급 중후반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 10%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일단 먼저 하나 얘기를 하면은 너무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특히 요 8%, 9%, 10%대 딱 걸리는 친구들, 네. 이 친구들한테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 불안하다. 네, 우선 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요 재학생 수 10%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자사고나 일정 지역 명문고, 그렇죠. 아니면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있는 이제 7, 8, 9, 10%대들, 이제 걔네들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정성평가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걔네들을 조금은 허용폭을 늘려보겠다. 뭐 그 정도지 걔네들을 다 받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한 10%를 원래 건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한 6% 정도를 거는 게 저는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성대의 어떤 위치라고 한다면, 아니면 네. 입시 결과 기준 컷을 봤을 때도 보면 한 6%대 정도인데 10%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유입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있다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교과 100%예요. 그래서 공통 일반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량평가를 80%.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진로나 전문교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특목, 이제 뭐 외고, 자사, 뭐 이런데. 뭐 그쵸. 뭐 자사. 요런 학교들이 조금은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성평가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니까 이 10%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는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전부 다 탐구는 한 과목인데 네. 3합 7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영계열하고 이제 소프트 계열은 3합 6이에요. 그래서 만만치 않죠. 고대 최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쵸. 고대 체조와 거의 비슷하죠. 이제 그 정도로 솔직히 성균관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다음에 얘기한 뭐 서강대도 그렇고, 네. 만만치들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9%, 8%, 10%대 친구들이 이걸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요 라인 애들한테 좀 허용폭을 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변경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그 성대는 몇 개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수능 최저는 완화된 거예요. 방금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전부 3합 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인문이 3합 6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3합 7로 바꾼 거죠. 그래서 자연계열하고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에 좀 허용폭을 넓혀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성균관대의 좀 가장 특이한 점인데, 정시에서도 요게 이제 되는데, 네. 문이과 통합 수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교차 지원 허용을 되게 확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대를 했냐면, 자연계에 수학을 확통, 미적, 기하를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연계도. 자연계도 미적, 기하가 아니야. 아. 거기에 자연계는 원래 과탐만 두 과목이었는데, 그렇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해도 돼요. 이게 완전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죠. 문이과 통합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성대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첫 스타트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전부 자연계열이 미적 기하고 그렇죠. 과탐 두 과목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일반적인 성균관대 자연계의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확통을 선택한다? 그건 거의 아니죠.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사탐, 과탐을 선택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선택을 한다는 건 다른 학교를 포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뭐냐? 정말 수시 올인.
그러니까 수시 올인러드는 가능해. 그러니까 수시 올인러드는 왜 가능하냐? 다른 학교도 과탐을 하나씩은 가능해. 그러니까 수시 올인러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시 올인. 이 친구들을 빼고는 일반 정시까지 생각하는 친구들, 아니면 일반적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것만 보고 뭐 사탐을 하나 선택한다거나 자연계한테 확통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게 매우 어렵다.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문과 성향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이과 계열로 가려고. 대표적인 게 외고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고 애들은 가능할 수 있죠. 왜냐면 네. 걔는 사탐 배우니까 과탐도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과탐 하나 선택하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확통 선택해서 성대만 자연계열 하나 써보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과탐을 써볼 수 써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학교나 학생들이 아니면 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게 아무튼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은 외고 애들한테는 성대가 되게 기회의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약간은 그냥 개인적 느낌인데 이제 좀 연대 버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특목 애들에 대해서 유입을 하려고 하는 범주가 살짝 좀 드러나 보인다? 이제는 좀 대놓고 야 와라 그냥 니네 써라 야 외고 야 니네 자연계 쓸 수 있어 써 자연계 써 쓸데없이 이상하다 그거 쓰지 말고 약간 요런 느낌도 좀 가미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좀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원래 성균관대가 종합전형이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만 해놓은 학교인데 네. 요번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4년에 새로운 인재 전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걸 신설했습니다. 1단계 7배수를 뽑아요. 네. 그리고 2단계는 면접을 보는데 30%.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원래 성균관대는 모든 종합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근데 너무 특이하죠. 원래 전통적으로 계열로도 모집을 했고 학과 모집을 했는데 굳이 과학인재 전형을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병정정도 보시면 신설이에요. 근데 어디서 띄워왔냐면 학과 모집 인원에서 띄워온 거예요. 학과 모집을 23년도에 630명을 모집했거든요. 네. 근데 2024년도에는 429명, 거진 200명을 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 110명을 과학인재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골고루 좀 분배를 하고. 자, 그러면,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대가 계열하고 학과가 기준이 이런 거예요. 계열 모집이 약간은 특목이나 자사계열. 그러니까 계열이니까. 어문계열, 그렇죠. 뭐 공학계열, 네. 이런 식으로 폭이 넓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학과를 주로 일반고 애들이 되게 공략을 많이 했어요. 일반고 중심. 왜냐면 여기는 이제 뚜렷하게 학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고에서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좀 매칭한 친구들이 좀 전략적으로 쓰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과 모집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일반고 애들 중심이었던 전형의 인원을 좀 줄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인원 중에 일부를 과학인재로 돌렸어요. 그렇죠. 근데 과학인재, 과연 과학인재가 뭘까? 과학이라는 말이 난 저는 뭔가 그렇지. 필요 과학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렇죠. 봤을 때 심지어 1단계 7배수의 면접인데 서류 확인 면접이야. 네. 그러면 서류를 보고 뭘 확인하려고 할까 얘네가. 제가 볼 때는 뻔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수된 과목 아니, 그러니까. 뭐 요런 네. 것들을 이제 주로 봐서 그렇죠. 요런 것까지도 인수를 네가 다 했어? 요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뭐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사고 자연계 그렇죠. 얘네들까지를 좀 포커스로 맞춘 게 아닌가.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소연이 말씀대로 얘네들이 살짝 연대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좀 있네.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제일 많이 모집하려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게 대놓고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성균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학교들은 원래 어떤 전형을 쓰던 원래 특목 애들이 많이 썼고 자사고 애들이 많이 쓰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도 얘네들이 많이 써. 하지만 여기를 쓰는 애들의 집단이 그 특목 애들에 있는 최상위권 애들은 원래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보다 밑에 있는 급의 애들이 네. 써서 이제 가는 학교인데, 그러면은 원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런 애들들 숫자를 더 임직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늘려냈다. 그러면 이제는 성대가
본인들의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급이 성서한이다 완벽하게. 아니지. 나는 이제 왜 그렇게 세 개를 붙이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은 서울대 빼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연고, 그러니까 서울대, 그다음 연고대, 그다음 성균관, 그다음 서강하냐. 약간 이렇게 중간에 한 단계 하나 자기를 만든 거지. 점으로라고 하면 성균관 되게 싫어하니까 중간에 한번 또 공간 하나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는 독립적 위치다. 인정. 약간 그런 느낌? 그 위에는 아직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는 없고. 본인들은 치고 올라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중들, 우리 학생들, 그렇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연대 갈래, 성대 갈래, 연대 뭐 가죠. 고대 갈래, 성대 갈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 물론 그렇죠. 학과에 따라서 몇몇 학과는 성대 가야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제가 볼 때는 좀 드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 인식이지만 이제 성균관대가 그 사이에 어떤 그 일종의 공백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거기서 포지션을 잡아서 오히려 서울대 그다음 연고대에서 떨어져 줍줍을 자기네가 제어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서강 하나하고 같이 나눠먹지 않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과거 애들한테 와라. 그래서 과학인재. 5, 6, 7, 8 와라. 그냥 우리는 다 해결해줄게. 니네들. 그리고 또 성적도 좋은 게 과학인재들 또 삼성이라는 그 거대 기업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워낙 공학계열 자체도 지금 성균관대가 워낙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솔직히 학생들한테 되게 선망의 대상의 학교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재능 있는 애들을 그냥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오타쿠 같은 애, 덕후 같은 애들 다른 거 못해. 근데 과학은 쩔어. 이런 애들 뽑아주는 전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튼 내년 성균관대 이 종합전형 입시에서는 좀 큰 변경점이 될 거다. 아무튼 그 어떤 포인트가 좀 바뀌는 그 어떤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겠네 내년에. 네. 지금 근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년에 지금 성균관대 우리 준비하시고 있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긴장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서류 전형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시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냥 수능 100%입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예체능계는 실기를 그리고 이제 의예계는 이제 인적성 면접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정시 100%. 아까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얘기했듯이 변경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교차 지원 허용을 정시에서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이 가능하다. 그냥 과탐 하나만 필수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정시에서는 어떤 우리가 좀 변화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저는 성대는 거꾸로 이 문과에서 이과 침공이 가능해졌다.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성균관대가 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진짜 내피셜이고 이거는 진짜 약간 음모론 같은 건데 네. 이걸 왜 했을까? 내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수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죠. 수시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아니면은 정말 저는 외고 애들. 뭐 아니면 자사고 이게 인문계열 애들. 이런 식으로 그 특정 학교 애들이 아무래도 수시를 쓰고 수능 그렇죠. 최저를 맞추니까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만큼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대치동 인문계 애들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런 친구들 약간 그런 친구들 있잖아. 어떤 친구냐면 다른 과목은 진짜 잘해. 근데 수학을 너무 힘들어해.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문과인데 불구하고도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들. 그런데 과탐 때문에 못 해먹어. 그런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는 어차피 암기강으로 생각하면은 솔직히 지구과학 같은 거. 그렇죠. 과감하게 네. 암기우 그냥 그냥. 공략할 수도 네. 있죠. 왜냐면 어차피 1등급 맞추기 게임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그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의 애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현역생은 좀 많다 생각하지 않는데 재수생 계열 중에서 요쪽 동네 애들 네. 그 동문 동네 계열인데 네. 수학 쩔어. 응. 이 사탐 준비돼 있어. 아 근데 나 공학계열 가고 싶어. 컴퓨터 가고 싶어.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왜냐면 수능은 100% 그쵸. 못치 하니까.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 네. 애들이 이걸 봤단 말이야. 이과 친구. 얼마나 우리 불쌍한 문과 애들이 진짜 처절하게 발렸습니까? 진짜 60%가 교차예요. 최상위 탑 10 안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 6개 대학에 그냥 이 상정절 중심으로 해서 60%가 이과예요. 정시가. 이게 진짜 진정한 이과 친구. 그치. 이렇게 된 문과 애들 그냥 진짜 개발린 거예요. 그쵸. 진짜. 완전 개박살나. 할 데가 없지. 이과 문과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침공할 거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정도로 침공한다는 건 뭐냐면 이과 애들도 공학이고 전공이고 나발일 거 필요 없이 다 메인밸류가 중요한 거야. 그럼 거꾸로 그냥 문과는 솔직히 그보다 더 메인밸류가 중요한 거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성대? 괜찮죠. 거꾸로 생각했을 때 머리 굴리 애들 있고 성대 원래 자연계열 써야 되는 애들 중에서 또 애매한 애들이 문과로 들어갈 거란 말이지. 문과로 연대 부대 노릴 거야. 그러면 성대가 빠지면 원래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성대 자연계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한번 도전해봐? 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죠. 그쵸. 그럼 그 정도의 수능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럼 저는 재수생 정도 집단들 아니면 현역이라면 진짜 강남 8학군 제가 대치동 빅 네. 몇몇 학교들의 정실어들 완전 정실어들 있거든요. 걔네들 수시 그냥 완전 버리고 걔네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과 침공이라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이런 게 되게 좀 기회죠. 기회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물론 이 정도 급의 학교들을 지원할 때 솔직히 이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도 선택해야지. 그게 훨씬 안정적이니까. 그쵸. 하지만 1년 이상 남았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탐구 하나 정도는 변경 가능하다 보고 수학도 이렇게 되면 문과지만 원래 미적 이해하려고 했던 애들 중에서 그냥 확통 도전을 하고 성대를 전략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또 거기에 잘 보세요. 가나군이 있잖아요. 가군에 연고대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나군이 서울대야. 그 서연고하고 성균관대가 같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성균관대를 쓰는 애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쓴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대에서 문과러들이 한 번쯤은 들이밀만도 하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성대도 충분히 군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 야. 이렇게도 한번 내피셜입니다. 진짜 이게 지금 저는 내피셜인데. 학생들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픈 친구들 진짜 많겠다. 문과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애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아까 얘기한 뭐 외국 그쵸. 라인 애들 아니면 네. 대치동이나 이 수능으로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 뭐 대구 지역에는 몇몇 특정 지역이나 부산은 몇몇 특정 지역 이런 식으로 전국에도 정말 수능의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 라인에서 정시러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만하다. 문과 정시러라면. 근데 솔직히 저희 인천에서는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천에서 만약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송도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나마 근데 송도도 저는 요 근래 보면은 그렇게 정시까지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는 붙어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까진 그랬어요. 근데 내년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면 이제는 인천 송도에서 이렇게 성균관대 문과 침공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진짜 이제 인천에서도 좀 수능에서 좀 공부를 잘하고 수능에서 확실하게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나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균관대에 대한 2024 입시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존보다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요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2부에서는 경쟁률. 소위 얘기하는 2023 수시 경쟁률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